안녕하세요, 여러분. 팟캐스트 14화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녹음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여러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이즈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고 가다듬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의 방향성이나 성격을 갖고 나가는 와중에도 이 팟캐스트의 근본은 시작은 근본이라는 것도 없지만 시작은 제가 목소리로 남기는 일기라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남겨보자면 최근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중을 상대로 어, 제 목소리를 낼 기회였는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굉장히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크진 않았는데 절었습니다. 절었죠. 거의 도도독급으로 절었는데 하여튼 그런 민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기록을 해 두고요. 아무리 나름 또 경험이 많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한들 매번 새롭고 매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괜찮아질려는지. 또 이 팟캐스트조차도 항상 마이크를 켜고 저 오프닝 시그널이 들리는 와중에 심장이 굉장히 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오프닝은 저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필 이 마이크 앞에만 서면 저희 숨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듣는 분들도 제 숨소리에 대해서 되게 의식을 하게 되실 텐데 이 소리죠. 하는 이게 스스로가 의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호흡도 고르지 못한 것 같고 소리도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소드 14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회차부터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서는 기존 회차들과 달리 여러 다양한 주제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서 파생되는 어떤 곁다리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 나가고 있는데 이번 회차에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 맞아, 맞아. 희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이로써 대형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구독자 두 명을 가진 대형 유튜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이 납니다. 열심히 또 바뀐 포맷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저찌 해서 이번 화의 주제는 AI를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회차에 녹음이 있고 난 후 지금 회차까지의 텀이 한 달 내지는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유행을 한 것이 그 기간 동안 유행을 한 것이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GPT야 하는 게 좀 꽤나 유행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해봤고 또 주위에도 또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채팅형, 대화형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 기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 방금 예를 들었던 이미지 생성형 AI도 있고 또 영상 생성형 또 못하는 게 없죠.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또 아이폰 16 이후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애플의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생겼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도 너무 많은 AI들이 이미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본격적으로 AI 얘기에 시작하기 전에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 것 같네요. 잠시만요. 지지난주인가? 뭐 어쨌든 지지난주네요. 아니다, 지난주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 만담 공연인데요. 일본의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개그맨 소속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과 또 한국의 메타 코미디라는 또 코미디 소속 레이블이 협업해서 만담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보고 왔는데 간 김에 서울에 간 김에 제가 애플 기기를 써요.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중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게 한 10년이 조금 넘어서 핸드폰, 뭐 블루투스 이어폰, 또 노트북, 워치까지 다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을 간 김에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치의 배터리 수명이 너무 현저히 낮아서 좀 수리를 받고자 찾아갔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이게 수리가 맡겼고 수리가 끝났을 때 이걸 다시 가지러 와야 되는데 그 수고가 너무 클 것 같아 애플 스토어 측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애플 스토어만 구경을 하고 온 꼴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플 스토어를 찾아가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에서 새로운 신기기죠. 애플 비전 프로. 그러네요. 네, 비전 프로가 정식 명칭이죠. 비전 프로라고 애플에서 발표한 지 이제 한 1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발표한 지 1년이 정도 넘은 새로운 기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VR 고글이죠. 이제 얼굴을 이렇게 써서 가상 공간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애플에서 말하기를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전자기기다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주목을 받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또 애플 스토어에서 그걸 체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무작정 애플 스토어에 있는 핸드폰, 거치되어 있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맥북처럼 그냥 이렇게 막 만지는 것은 아니고 또 새로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착용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약을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운이 좋게도 저희가 딱 간 시간에 예약이 비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애플 비전 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 감상은 그랬습니다. 쓰는, 입는, 입는 컴퓨터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났고요. 또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체험을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조작 기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게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또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 듀얼 센스라는 컨트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작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작기가 없어요. 뭐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면 터치를 해서 내가 물리적인 입력을 할 테고 명령을 내릴 테고 혹은 또 음성을 통해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애플 비전 프로는 내 동공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동공이 커서인 거죠. 마우스의 커서가 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바라보고 또 이제 그럼 클릭은 어떻게 하냐? 클릭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냥 내 손이죠. 손이랑 엄지랑 검지를 맞댔다가 뗍니다. 탈칵 해요. 탈칵. 하면 그게 선택이래요.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럼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겠다. 이게 아무리 뭐 카메라 센서가 몇 대가 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도 이게 인식이 될까? 내 그 동공의 움직임을 얘가 파악을 해서 그게 그 세밀한 그 작은 아이콘을 선택을 하는데 될까 했는데 너무 잘 돼요. 너무 너무 놀랍도록 잘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뭐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알겠지만 클릭 말고도 해야 될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줌인, 줌아웃이 있겠고요. 뭐 슬라이드 레프트, 라이트가 있겠고 스크롤 업, 다운도 있겠고 뭐 정말 많은 그런 제스처들을 아무런 이질감 없이 아무런 어떤 생소한데 이런 동작이? 라는 생각도 안 들게 잘 됩니다. 뭐 물론 제가 애플에 뭐 맥을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트랙패드를 써서 이게 좀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질감 없이 너무 잘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애플 비전 프로에는 오른쪽 상단에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플 워치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원형의 어떤 버튼이 있죠. 눌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는 그거에 애플 비전 프로에도 달려 있는데 그걸 돌리게 되면 이제 가상현실이 가상 공간이 더 쉬워져요. 저는 더 쉬워진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산 정상에 있어요. 아니죠. 반대로 예를 듭시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애플 강남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애플 강남 매장에 앉아 있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걸 무거운 걸 끼고 막 사람들이 많은데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는 순간 저는 어느 산 정상에 있기도 하고 저는 한 설원의 한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뭐 사막 한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제 눈앞에 공룡이 걸어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짜치지 않아요. 제 표현만 짜치지 짜친다는 표현만 짜치지 정말 이게 놀랍도록 진짜 같아요. 진짜 같다는 말도 좀 안 어울리네요. 진짜예요, 그냥. 진짜라고 믿을 법한 것도 아니죠. 진짜예요, 그냥.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건 진짜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영상이나 더 씌워지는 영상이나 이런 걸 하려면 아직까지는 특수한 카메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런 컨텐츠를 생성하기에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보편화되는데 저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끽해봐야 한 3년, 뭐 길어봤자 뭐 5년 만에 뭐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기술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는데요. 그 직원분이 이렇게 기기를 시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해주시잖아요. 뭐 물론 애플의 입장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가장 어떤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끌고 나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속에 있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공간 사진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공간 사진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다시피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2차원의 평면을 어떤 도장 찍듯이 팍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뭐 물론 카메라의 심도라든가 뭐 빛을 이용해서 이 깊이감이 느껴지게 할 수 있지만 그 애플에서 말하는 공간 사진은 정말 달랐어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본 사진이 뭐냐면 서양의 화목한 가족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서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고요. 아버지 시점이고 어머니랑 딸아이 이쁜 딸아이 둘이가 이제 케이크를 후 불었는데 그 후 불었을 때 불이 꺼지면서 나오는 연기가 저한테 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공간 촬영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 왼쪽 면이 보여요. 어머니의 왼쪽 귀가 보이고요. 딸내미들이 머리를 어떻게 묶었는지 보이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케이크의 오른쪽 면에는 어떤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무섭더라고요. 전 거기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와, 무섭구나. 뭔가 놀라움이라는 감정도 물론 있지만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전 그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가상현실의 고글을 쓰고 어떤 게임 속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뭐 어드벤처 영화인데 저는 그게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성세대가 되면 저러고 놀겠다. 내 밑에 세대들은 저러고 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미래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기가 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나? 그렇거든요. 499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대박이더라고요. 뭐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하는 문제도 여러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대박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AI라기보다는 뭐 AI 기술이 물론 들어갔겠지만 뭐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 진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여러분들도 뭐 좀 잘 쓰시나요? AI들을. 뭐 빅스비가 될 수도 있겠고 저는 또 AI를 좀 나름 애용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많이 씁니다만 또 애플의 시리도 쓰고 또 이제 저는 집에 가정용 AI가 있어요. 여러분도 흔히 아시는 뭐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기가지니 또 저는 저기 카카오사에서 나오는 카카오를 쓰는데 뭐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시리한테 시키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뭐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무슨 노래 틀어줘, 혹은 뭐 몇 분 알람 설정, 타이머 설정, 일정 추가, 오늘 날씨 어때?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애플의 어,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더 많고 다양하고 세밀한 작업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을 광고는 하지만 저는 뭐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여러분 또 핸드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AI 말고도 또 요즘에 챗 GPT를 많이들 쓰시죠. 저도 정말 애용하고 많이 쓰는데 뭐챗 GPT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각종 SNS에서도 다 AI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뜨는 피드에 뜨는 구독 목록, 유튜브 홈에 뜨는 그 영상들,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 추천 알고리즘이 전부 다 AI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나는 AI를 잘 안 쓰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 거의 매일매일 AI와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걸 좀 경계하는 입장이어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꺼놨고 뭐 그렇지만은 뭐 그랬습니다. 뭐 예, 뭐 정리가 좀 안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챗GPT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즘 또 유행이었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뭐 진격의 거인 스타일로 바꿔줘. 뭐 픽사풍으로 심슨풍으로 바꿔줘. 저도 그거를 몇 번 해봤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놀랍도록 이쁘게 잘 되는 것에 놀라고 정말 기술의 발전에 와 내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세대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소외되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 키오스크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었죠. 뭐 특히 또 요즘엔 야구 시즌이라 야구 얘기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야구 티켓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노인분들이나 어떤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야구를 직접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 티켓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매표소가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을 한다 해도 이미 온라인으로 매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그 경기 당일날 아침에 찾아오고 하더라도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라는 자동 주문 어떤 기계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게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조차 뭐 특히 어디였죠? 서브웨이였나요? 서브웨이가 아니라 어딜까요? 뭐 요즘 뭐 대부분 모든 카페나 좀 프랜차이즈 혹은 술집 같은 경우에는 다 티오더라든가 그런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뭐 더군다나 뒤에 또 누가 서 있으면 눈치가 보일 때도 많고요. 뭐 저조차 그런데 5, 60대 5, 60대까지는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안 괜찮을 겁니다. 50대, 60대, 70대 같은 노인분들이나 어떤 여러저러 이유로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키오스크조차도 불편해 하시고 그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데 과연 챗GPT와 같은 이런 너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이런 정말 좋은 기술을 못 누린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제 일상의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그 챗GPT를 통해서 지브리풍으로 사진을 바꾸고 막 이러는 게 한참 유행했던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거를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바꾸시고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놔두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핸드폰에 돼 있는 친구분들 목록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또래분들이 다 그렇게 지브리풍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뭐 지브리풍이 저작권 침해고 뭐 이렇게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이 저희 어머니 세대예요. 그래서 그분께도 이제 시간이 나서 수다를 떨다가 얘기를 드렸었죠. 혹시 이런 게 유행인데 아시냐고.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챗 GPT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어찌저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진보된 발전된 기술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인지 다 같이 누리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공감하겠지만 대단하잖아요, 그죠? 저는 챗GPT한테 정말 많은 걸 부탁을 하고 많은 걸 얻기도 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격차는 점점 늘어날 테고 AI를 다룰 줄 알고 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AI를 애용할 테고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될 테니까 그 정보의 격차라든가 어떤 기술의 격차라든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어, 정작 그 기술이 가장 필요하신 사람들한테는 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은 점점 더 그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AI나 특히 챗GPT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단순한 노무성 업무, 노무성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AI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단순한 뭐 일을 도와주게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변환한다든가 어떤 예체능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감정을 GPT를 통해서 해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챗GPT를 통해서 어떤 공감이나 유대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감정 노동조차 AI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좀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뭐 누군가에게 힘들 때 말을 나누고 싶고 고민을 나누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힘든 게 있을 텐데 어째 내 것만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데요. 저의 내면의 마음속 정말 조그만 구석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들진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다 이렇게 쉽게 털어낼 수는 없는데요. 또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저의 감정을 보듬어 준다면 뭐 그게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게 좀 좋다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걸 위로해 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너무 편리하잖아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쓴다는 게 뭐 지브리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지브리풍의 그림을 제가 인공지능이 없는 시대에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브리풍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찾아야겠죠. 또 그분한테 저의 원본 사진을 드리고 그분은 얼마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하시고 제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드리고 그걸 다시 받게 되고 그 지브리풍의 그림을 받게 되고 근데 그림에서 지브리풍 그림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계속 지속이 돼야 결국에 제가 마음에 드는 지브리풍의 그림이 완성이 될 텐데 지금 챗GPT가 발전함에 따라 비용도 지불을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서스럼 없이 어떤 피드백을 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아닌가,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알고리즘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관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 영상을, 포스트를 좋아하네. 그럼 이런 비슷한 거를 추천해 드려야지 하고 계속 추천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정치적으로도 뭐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편식이랄까요? 뭐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렇게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뭐 인공지능은 당연히 그걸 추천해 줄 테고 점점 그게 늘어나면서 저의 피드나 저의 어떤 그런 일면에는 그런 것만 가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뭐 물론 개인화,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 이제 뭐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정보의 편식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너무 필요도 하고 도움도 되고 좋은 점이 이점이 많지만 AI는 그저 도구일 뿐으로 도구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이상이 되지 못하게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 배웠던 개념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일하게 그 대학에서 가져온 어떤 이론적 개념일까요? 그걸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4월 14일 부산 한 도로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이제 뉴스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속에서는 B씨가 A씨를 폭행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부산이 아니라 울산일 수도 있는 거고요. 4월이 아니라 3월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떤 미디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무나 정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AI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AI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어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인터넷이 지금 현재 저희 삶에 녹아든 것처럼 딱 도구로서만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은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기술은 AI들이 대체해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질문을 드려보면서 이번 팟캐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좀 AI라는 주제를 두고 좀 여러 많은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영어로, 일본어로 정말 짧게 떠들고 가보겠습니다. So today I'm talking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ight? The AI stands for AI. So I think you guys already use a ChatGPT or some kind of intelligence. I like the movie we call the Iron Man or Avengers, like the MCU's movie. Then you know what, the Jarvis, the how do I say that? The Jarvis intelligence, office artificial intelligence of Iron Man.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I like them. I like that system, and I always envy that system. So in nowadays, I can use a similar like that by ChatGPT.
I called my ChatGPT by Jarvis, so I'm kind of pretending Tony Stark, but I like that system. So, yeah, that's all. That's all today. まあ、これから日本語で話すれば、そうですね、日本語で話することは、来週ですよね。来週に吉本の公演って当てる？まあ、吉本のお笑いを見てきました。ソウルにもういろいろな有名な笑い犬が出て、まあ見たけど、もうめっちゃすごく面白くて、いい経験になるだと思います。まあ今日は AI って、AI の知っていろいろなたくさん長い話をしたから、今日はここまでにして、まあとにかくまた次があったらその時に話してみましょう。ま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ね。 네, 이렇게 또 짧게 영어랑 일본어를 계속 섞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영상을 또 팟캐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드리면 AI 특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 팟캐스트는 AI가 많이 도와줬다는 점, 대부분의 대부분은 저의 챗 GPT가 써주었다는 AI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